네, 안녕하세요. 교통평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노선은 바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별내선이 되겠습니다. 항상 보면서 느꼈던 점이 왜 8호선은 다른 서울 메트로 노선들보다 짧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뚫면 안 되겠지만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상당한 길이를 자랑하는데 왜 8호선은 그동안 짧았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수요가 제대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별내선이라는 노선을 기획을 하게 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새로 개설되는 역사는 선사역, 여기까지 이제 서울행정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지나서 토평역, 구리역, 구리도매시장역 그렇게 해가지고 구리시가 되겠고요. 진건역 해서 별내역까지가 이제 남양주시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남양주에 생기는 진건 지역에 생기는 새로운 신도시인데, 그쪽이 이제 주민 거주 지역이 새롭게 지어지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도 생각하고 이제 또 그 중앙선과 이제 경춘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줄 그런 아주 중요한 별내선 연장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뜬 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진접선이라고 또 해서 이제 4호선이 진접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남양주에 진접까지 연장이 되는데, 별내선이 이제 진접까지 연장이 되는 그 안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호선이 진접역과 또 맞닿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 벌써 뭐 중앙선뿐만 아니라 이제 8호선까지 얻게 됨으로써 이제 시내에만 지나가는 노선이 벌써 두 개가 되었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춘선, 8호선 그리고 진접선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시내에만 벌써 세 개의 지하철 노선, 전철 노선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 서울의 이제 동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동북부 지역, 특히 구리시 그리고 남양주시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동산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7일에 구리시에 이제 돌다리 사거리 공원에서 어, 이미 기공식을 했고요. 2016년 6월 27일 이미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좋겠는데 약간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거는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자체의 길이는 12.906km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어, 네, 그 영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개통시기는 2022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6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지 완공이 될 법한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역시 지도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8호선이 위치해 있는 쪽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암사역이 현재 그 종착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선사역이 연결이 되면 아마 요쯤에서 선사역사가 지어질 것 같고, 구리암사대교를 지나서 이제 토평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직선으로 표정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직선으로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사역까지 와서 쭉 지나가서 이제 구리시에 이미 속하겠지만은 뭐 토평역으로 해서 요즘에 좀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쪽이 이제 그 구리역이죠. 네, 경의중앙선의 구리역 환승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네, 구리 그 도매시장역이라고 해서 이쪽에 수산물 도매시장이 위치해 있는데 이쪽 주위로 해서 아마 역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평역과 구리역까지의 거리는 비교적 긴 반면에 이제 구리역과 어, 구리 도매시장역 그리고 또 이제 다산 신도시에 지어질 진건역은 상당히 거리가 비교적 짧게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진건역을 지나서 이제 바로 별내역까지 경춘선의 별내역까지 연결이 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건역과 구리도매시장역과 구리역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별내역과 그 토평역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이제 그 선사역이 되겠고요. 토평역, 그리고 이제 구리역, 그리고 네, 잘못 눌렀습니다. 네, 토평역, 그리고 구리역, 환승역이고요. 구리 도매시장역, 그리고 진건역, 그리고 이제 별내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리역과 도매시장역, 그리고 진건역은 상대적으로 좀 밀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어, 기타 역들은 비교적 거리가 좀 먼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기로는 드리프트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많아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노선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도 있을 법한 노선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강남 쪽으로 가시길 원하셨던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강동 시민 여러분들, 구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8호선을 타고 잠실까지 가서 2호선을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이제 9호선을 갈아타서 좀 손쉽게 강남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혹은 이제 공항까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 혹은 또 이제 수서 SRT까지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12월에 이미 첫 삽을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기다려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진건역, 구리도매시장역, 구리역 자체의 길이는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편이고 나머지 역들은 좀 어떻게 보면 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선사역과 암사역의 거리가 1.1km밖에 안 되는 것도 약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급행이 좀 더 효용성을 많이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어, 이쪽 역을 좀 어떻게 한쪽으로 가운데로 통일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너무 정차하는 역이 많다 보면은 분당선의 강남 3리처럼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좀 통일했었으면 요쯤에서 통일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진건역과 구리도매 시장역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어, 철도 동호회 여러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좀 좋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징을 보자면 별내역이 이제 804역으로 돼 있는데 3, 2, 1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또 여지를 남겨둔 역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4호선 연장인 진접선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역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리시 삼형주택 수택동 주민들이 별내선 노선계획 원천 무효 주장이라고 해서 약간의 좀 공사 지연을 낳고 있는데 이제 좀 그 공사가 시작되면서 뭐 소음도 있고 뭐 아무래도 살고 있는 쪽 지하 밑바닥으로 전철이 지나가면은 좋은 일은 아마 없다고 생각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유로 약간의 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일일보에서 취재를 했고요. 김동환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구리시 별내선 제309 지하철 8호선 건설 관련 구리시 수택동 및 삼용주택 주민대책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은 원천 무효라며 이곳 주민들은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삼용주택과 수택 1, 2동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철도법 제7조 제2항을 위반,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의 승인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의 주장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경기도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당사자 주민들에게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공청회, 설명회 통해 이견을 개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철도법 제7조 2항 사업계획의 승인의 사실을 통보해야 함을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2011년도 발표 예정이던 기본계획이 3년이 지난 2014년도 수정된 기본계획이 공개됨으로써
3년간 공사는 중단되고 사업비는 증액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선 결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박영순 전 시장과 윤호중 국회의원이 구리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경기도가 반대하는 수택동 주택 밀집 지역으로의 노선 통과를 주장, 서민들의 건축행위 허가와 지하에 대한 설정 등기에 따른 재산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비난을 한 거죠. 주민들이 말이죠. 또한 윤호중 국회의원은 이번 문제의 당사자로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주민 민원과 관계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착공계를 반려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일단 이쪽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노선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주택이 모여있는 집안을 파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쪽 이제 좀 외곽 지역을 따라서 파고 들어가면은 좀 부동산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건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리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64회 임시회를 통해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삼용주택과 수택동 주민들은 좀 더 진실되고 강력한 민원 처리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며 강력한 재촉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309로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 터널 깊이를 21.8m에서 28.5m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은 오늘 2022년 개통으로 목표로 1에서 609로 나눠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김동환 기자께서 보도를 했죠. 네, 뭐 그 좀 더 깊이 파므로써 최대한 이제 그 공사에 대한 피해를 혹은 또 이제 부동산 피해를 최저화시키겠다는 노력을 보여줬다는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이 돼서 별내선이 2022년에 별탈 없이 잘 개통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보면 섭섭한 디스인사이드 철결 여러분들의 별내선의 의견들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016년 11월 3일에 올라온 라라라님이 올려주신 별내선 터널 공사 소음 대박이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외곽 지역으로 빼서 노선을 지어달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내역 내려서 별내선 공사하는 거 구경했는데 한순간이었지만 터널 발파 소음이 장난이 아니더라. 메가볼시티 근처에 있었는데 소음이 110데시벨 정도. 그나마 상업지구 위주나 아직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6509야 터널 발파 공사 민원이 별로 없겠지만 서울 강동구나 구리 시내 구간은 터널 소음 민원이 쏟아질 만도 하겠네라고 남겨주셨네요. 별나다 별나라고, 약간 별내선이 별나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트 있게 남겨주셨군요. 확실히 좀 주거 지역을 통해서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공사 소음이 워낙 크면은 충분히 민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2016년 10월 30일 응응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경기 북부는 나중에 별내선 개통하면 SRT 타기 꽤 쉽겠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구리나 별내 남양주 같은 이런 곳은 8호선 타고 가락시장역까지 한 번에 와서 3호선 환승하고 바로 현 정거장 오면 수서역이니까 라고. 근데 경리중앙선으로 용산역 한 번에 오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역 가는 거하고 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수서역 가는 게 좀 더 빠를 듯. 하긴 경의중앙 상태를 생각해보면 수서 가는 게 나을 듯. 경기 북부 노노, 경기 동부. 네, 확실히 이제 뭐 동북부라고 보면 되겠죠. 경기 동북부, 구리시는 뭐 어떻게 보면 동부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동북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지 전철과는 큰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글입니다. 10월 23일 별내선 309 현장에 공사 현장을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주거 지역에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저번 10월 9일 날에 갔을 때는 땅도 안 팠는데 12월 23일 가보니까 아파트 쪽에 잡초 제거하고 땅 파기 시작하려나 보다. 바로 옆 409 공사는 착공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2010년 10월 27일에 남겨주신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내선, 남양주,
그리고 이제 다산 신도시, 그리고 이제 구리시와 이제 강동구에 엄청난 교통 발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그 민원도 좀 최소화하고 좀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어, 아주 소중한 시민의 동북부, 경기도 동북부의 도민들과 강동구 구민들의 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통평론, 별내선 다뤄드렸는데요.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이어서 새로운 경전철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접선도 조만간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노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그 철도 동호회원 중 한 명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언젠가 전철을 타고 남양주역까지 또 가는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파업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코레일 파업이요. 아무쪼록 빨리 또 종결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아무 불편 없게 원하는 곳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잘 결말이 나길 바랍니다. 6개월까지 진행되는 건 좀 안타깝거든요. 네, 아무쪼록 빠른 합의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오늘 한국교통평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마음에 안 드셨으면 싫어요 버튼 과감히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구독하기 버튼은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교통평론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